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진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오늘 무선 스피커 신제품을 한 가지 소개를 할까 합니다. 미션 스피커에서 나온 미션 LX 커넥트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이렇게 세트로 사용을 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이거든요. 이걸 보고 미션 LX 커넥트라고 하고요. 이 제품들은 미션 LX2 액티브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품이 허브라고 하는데 재생을 하고자 하는 신호를 여기에다가 입력을 시키면은 이 허브에서 이 스피커까지는 스피커 케이블 없이 무선으로 이렇게 무선실로 전송이 되는 그런 방식의 무선 스피커입니다. 미션 스피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미션 스피커는 영국에서 1977년도에 창립된 스피커 전문 제작사였었는데, 지금하고는 다르게 미션 스피커가 가장 호황일 때는 영국에서 스피커 제작사 중에 매출 2위까지 했었던 스피커 제작사입니다. 영국에서 그 당시에 매출이 좋았던 스피커 제작사라면은 대표적으로 뭐 B&W, 그리고 KEF, 캐프, 뭐 모니터 오디오, 와피데일, 탄노이 이런 회사들이 있는 거거든요. 규모적으로는 그 회사들이 규모가 컸었어요. 사실 미션 스피커가 규모가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었었지만은 그 방금 말씀드린 메이저 스피커 제작사들을 거의 대부분 다 제끼고 영국 내에서 매출 2위까지 기록을 했었던 스피커 전문 제작사였던 겁니다. 제가 한창 오디오를 시작을 했을 때 한 20여 년 전쯤에 그 당시에 미션 스피커가 가장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유명했던 제품들이 77 시리즈 그리고 78 시리즈가 마니아들 사이에서 최고의 스피커였어요. 진짜 우리나라에서 진짜 최고로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 중에서 북쉘프 스피커인 780이라는 스피커가 있었는데요. 그 스피커는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오디오 매거진인 왓 하이파이지에서 20세기 최고의 스피커 중 하나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서 선정 방식이 어떤 식이었냐면요. 예컨대 1997년도의 최고의 스피커, 2001년도의 최고의 스피커, 2002년도의 최고의 스피커, 2003년도의 최고의 스피커,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10가지 스피커인가를 이렇게 선정을 했어요. 근데 그 10가지 스피커 중에 하나가 미션의 780이라는 스피커가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과거의 미션 스피커의 명성이나 인기는 상당히 대단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경영상의 이유로, 경영적인 이유라는 거는 뭐 다른 게 없죠. 뭐 이것 때문이죠. 그러니까 기술은 좋은데 회사가 좀 주춤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IAG 그룹이라는 곳에, 오디오 그룹이라는 곳에 이제 합병이 되어 있는 상태죠. 무선 스피커라고 하면은 흔하게 이제 블루투스 스피커를 떠올리게 되죠. 그리고 블루투스 스피커 시장이 굉장히 크고, 일반적으로 이제 좀 번거롭지 않게 오디오를 쓰려고 한다면은 블루투스 스피커를 활용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무선 스피커를 사용하기 위한 용도, 목적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한 3가지 정도로 압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텔레비전하고 연결하기 위한 용도죠. 요즘 뭐 텔레비전 엄청 잘 나오죠. 대형 텔레비전들 굉장히 잘 나오는데, 텔레비전으로 즐길 수 있는 컨텐츠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텔레비전으로 영화도 즐기죠, 스포츠도 즐기죠. 요즘은 또 우리나라는 또 유독 또 노래를 하는 오디션 프로 같은 것도 많다 보니까 그런 이제 음향을 필요로 하는 텔레비전 컨텐츠를 즐기기 위한 용도로 오디오를 보강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오디오를 구매를 했다라고 하면은 기왕이면은 텔레비전하고 연결을 해서 사용하시는 게 더 좋긴 하죠. 그리고 거실에서 오디오를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텔레비전 양쪽에 스피커를 배치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발전한 시장이 사운드바 시장이긴 하죠. 네, 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운드바 같은 경우를 좀 합리적인 비용 선에서 해결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운드바도 괜찮은데,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운드바는 스피커가 한 덩어리고 스피커 가운데, 텔레비전 가운데에서 소리를 내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음악을 듣기 위한 스테레오 시스템으로 음악을 듣기 위한 비중이 좀 있는 분들이라면은 한 덩어리짜리 스피커보다는 양쪽으로 분리되어 있는 스피커를 구매하시기를 더 추천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거 외에 이제 또 한 가지가 있다라면은 PC용 스피커 시장이 또 있습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집안 실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컨텐츠를 즐기거나 게임을 즐기거나 음향을 즐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우리나라 시장에 유독 많습니다. 그래서 PC용 스피커용으로 쓰긴 쓰되 좀 더 고급 스피커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 텔레비전도 집에서 잘 이용을 안 하고 컴퓨터도 이용을 잘 안 하지만은 어찌되든 집안에서 음악을 감상하시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이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일반적인 블루투스 스피커 혹은 이제 사운드바 형태의 무선 스피커, 이런 제품들과는 좀 기능적으로나 음질적으로나 좀 다른 제품을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저도 영상을 많이 즐깁니다. 과거에는 저 같은 경우도 홈시어터와 관련된 리뷰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뭐 AV 리시버라든지 홈시어터 시스템을 뭐 5개씩 갖다 놓고 같이 비교를 하는 리뷰 같은 것도 하고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텔레비전도 좀 가지고 놀아보려고 텔레비전을 동시에 뭐 3대, 4대씩 이렇게 구매를 해가지고 테스트도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텔레비전에 어울리는 오디오 시스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요즘 분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품들에 관심이 많이 가기도 합니다. 사운드바 형태가 됐든지 아니면은 별도의 블루투스 스피커나 액티브형 스피커를 양쪽에다 이렇게 놓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한 단계 발전한 시스템이 지금 이 미션 LX 커넥트라는 제품이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 그러느냐, 텔레비전하고 연결하기 위한 오디오 시스템으로 단순 블루투스 스피커를 사용하시면요, 종종 보니까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블루투스 신호를 블루투스 스피커하고 페어링을 해가지고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블루투스가 중간중간에 끊기거나 그래가지고 다시 재접속을 해줘야 되거나, 그런데 그렇게 사용을 했을 때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블루투스 페어링을 한번 해놓으면 텔레비전을 끄고 키면서 그 블루투스 페어링이 끊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일일이 또 그 블루투스 페어링을 또 다시 해주고 나서 사용을 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상당히 또 치명적인 경우가 또 있는데, 영상하고 블루투스 음성하고 싱크가 약간씩 안 맞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영상은 이미 지나갔는데 소리는 한 0.5초씩 뒤에 나오는 상황. 그러면은 사용하기가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블루투스 방식이 아니더라도 다른 일반적인 오디오 시스템들, 요즘은 올인원 오디오 제품들이 워낙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올인원 오디오하고 텔레비전하고 광 케이블이라든지 HDMI 케이블로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찌됐든 케이블이 연결이 되어야 되잖아요. 앰프라든지 올인원 앰프라든지 AV 리시버라든지 그런 쪽에 케이블을 광 케이블 같은 쪽으로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 앰프에서 스피커로 별도로 스피커 케이블이 또 치렁치렁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블루투스 스피커가 아닌 경우에는. 좌우측으로 스피커를 놔뒀을 경우는 좌우측으로 스피커 케이블이 치렁치렁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고, 또 스피커가 좌우측으로 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케이블이 또 눈에 보이기도 하고 지저분하게 이렇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굉장히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이 제품은 그런 단점들이 없는 제품이다. 일단은 지금 이 미션 LX 커넥트 허브라는 제품으로 케이블은 연결이 가능합니다. 단자도 상당히 다양해요. 일단은 텔레비전하고 연결을 할 때는 HDMI ARC 단자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하고는 HDMI로 연결을 하고 별도의 다른 멀티미디어 장비를 또 연결을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또 광단자를 또 별도로 또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해서 연결이 가능합니다. 컴퓨터하고 연결하고 싶으실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노트북이라든지 데스크탑 컴퓨터 연결하고 싶을 때에는 USB DAC로 작동이 가능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제품을 좀 유독 좀 좋게 보는 점이 뭐냐면요, 단순 독립적인 DAC 상품으로 이용을 하기에도 상당히 괜찮은 제품으로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컴퓨터 마니아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헤드폰 마니아 분들이 컴퓨터라든지 그 외에 다른 뭐 DAP라든지 이런 제품들하고 연결해서 사용하실 때 USB DAC라든지 헤드폰 앰프로 활용을 하기에도 성능이 상당히 좋다, 음질이 상당히 좋다, 기능적으로도 상당히 편리하다. 그리고 블루투스 기능을 기본적으로 탑재를 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이 블루투스 음질이라는 게 과거에 블루투스 한 4.0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4.0이 나오면서부터 블루투스 음질이 많이 향상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제품은 블루투스 최신 방식으로 작동을 하거든요. 과거에 블루투스 방식이 4.0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반적인 케이블을 연결한 거라든지 아니면 네트워크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 거에 비해서 음질이 확연히 차이가 났었습니다. 구분이 쉽게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내가 이 음질을 한번 구별을 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블루투스 방식과 블루투스가 아닌 방식 간의 음질 차이가 좀 차이가 많이 났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블루투스 방식이 정말 발전을 많이 해서 그런지 요즘 최신 블루투스 방식으로 만들어진 제품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이 연결된 상태 혹은 네트워크 방식으로 작동되는 상태에 대비 음질을 거의 구분할 수가 없는, 저 같은 오디오 기기를 전문적으로 리뷰하는 입장에서도 이 블루투스 방식과 아니면 네트워크 오디오 방식이나 케이블을 연결한 방식과 음질 차이가 얼마만큼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자, 진지하게 이렇게 테스트를 해봐도 솔직한 이야기로 이거는 구분을 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실제 음질 차이도 거의 없다. 이 정도면은 구분할 수가 없을 뿐더러 이 정도면은 음질 차이가 거의 없다. 그래서 이 정도면 그냥 마음 놓고 그냥 블루투스 방식으로 음질을 즐겨도 손색이 없겠구나. 제 스스로도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블루투스 방식으로 음질을 감상을 했습니다.
그래도 USB 케이블로 연결한 거 대비 음질 차이를 거의 구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정도로 굉장히 발전된 제품이다. 그만큼 블루투스 관련된 그런 버전 같은 것도 잘 되어 있고 블루투스 관련된 부품도 좋은 부품으로 최신 부품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블루투스로 신호를 수신을 하면 그게 결국은 DAC로 신호가 넘어가서 디지털 아날로그 컨버팅이 잘 이루어져야만 또 음질이 좋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ESS4, ESS 사브레 32, ES9018이라고 하는 DAC 칩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 DAC 칩이 어떤 칩이냐? 요즘은 가정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니아들이 가정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오디오 기기 중에 최고급 DAC 칩이 ES9038 프로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ES9038 프로가 나오기 직전까지 최고급의 DAC 칩이 ES9018이었습니다. ES9018이 최고의 칩셋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때는 플래그십 DAC 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아직까지 활용하기에도 음질이 상당히 우수한 스펙을 발휘를 해줍니다. 이제 크기가 크다라거나 가격이 굉장히 고급 하이엔드 제품까지는 아니지만은 ES9018을 탑재를 해서 DAC 자체적인 성능도 상당히 우수하게 만들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 외에도 디지털 방식으로 동축 입력이 되고요, 아날로그 입력 단자를 하나 갖추고 있고요, 프리아웃 단자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앰프를 추가적으로 연결해서 업그레이드를 한다거나 아니면 서브우퍼 연결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확장이 가능한 그런 부분까지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전부 다 터치 방식으로 볼륨 조절이 가능하고요, 입력 선택을 변환한다거나 그런 기능들도 잘 갖춰져 있는, 파워 앰프만 별도로 매칭을 해서 분리되어 있는 CTM을 완성할 수도 있고요, 이런 액티브 스피커라고 연결을 해서 여기에서 볼륨 조절을 하면서 사용하기도 상당히 좋은, 그러니까 이 제품 독립적으로 보기에도 USB DAC로 독립적으로 사용하기에도 좋은 제품이고 프리앰프 겸 DAC로 사용하기도 상당히 좋은 제품, 그리고 블루투스 기능만 사용하기에도 상당히 괜찮은 제품으로 잘 나왔다. 그래서 LX 커넥트 허브만 별도 판매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가성비가 상당히 좋게끔 그렇게 느껴지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LX 스피커가 있습니다. 이 스피커는 액티브형 스피커예요. 그러니까 앰프가 내장이 되어 있는 스피커입니다. 지금 이 제품이 세트로 구매를 했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뭐 한 100만 원 중반 그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품을 제가 미국 사이트 아마존 사이트에서 가격을 확인을 해봤는데 미국 아마존 가격은 우리나라 가격보다 지금 훨씬 더 비싸게 되어 있어요. 그 정도 가격이 판매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지, 미국 시장에서 얼마나 판매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 가격은 좀 오바고요. 제가 칭찬을 하기에는 좀 오바고, 우리나라 가격의 실판매 가격이라면은 저는 추천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거거든요. 저는 솔직히 추천 안 할 거면 영상 별로 안 찍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스피커를 또 추천할 수 있는 이유라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두 개가 분리가 되어 있는 블루투스 스피커라든지 액티브 스피커 같은 경우는요, 앰프부가 한쪽에만 내장이 되어 있고 다른 한쪽 스피커에는 그냥 스피커 케이블로 연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스피커에는 각자 독립적으로 전격 출력 60W, 최고 출력 100W급의 앰프가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모노 방식으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능이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기보다 성능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피커 제작사에서 내장을 이미 시켜놨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스피커 제작사에서 액티브 스피커로 만들어 놓은 제품들이 음질이 좋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독립적으로 앰프를 따로따로 내장을 해놨기 때문에 앰프가 한쪽에만 내장된 것보다 음질이 당연히 더 좋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스피커에는 저음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토글 스위치가 따로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기본 상태가 0dB이라면 마이너스 6dB에서 최고 플러스 6dB까지, 그러니까 맨 밑에서 맨 위에 부분까지 보면은 최고 12dB를 변형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좁은 방에서 내가 뭐 PC용 스피커라든지 작은 방에서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0dB 혹은 마이너스 6dB로 설정을 하시면은 굉장히 단정하면서도 깨끗한 사운드를 들을 수가 있고요. 거실에서 사용하기에는 스피커가 좀 작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한 33평 아파트에서 테스트를 직접 해봤는데 33평 아파트에서 사용하기에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0dB 혹은 플러스 6dB로 설정을 하시면, 플러스 6dB로 설정하시면은 보기보다 상당히 호방하면서도 풍부한 저음이 재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0평이 넘어가면은 저음이 약간 허전할 수는 있어요. 그럴 때는 프리아웃 단자에 서브우퍼를 연결하시면 돼요. 미션에서 나오는 10만원대에서 구매할 수 있는 서브우퍼가 따로 있거든요. 그 제품 가성비 끝내줍니다. 그렇게 연결을 하시면은 넓은 공간에서도 풍부하면서도 깊이 있는 사운드를 들으실 수가 있고 금액도 별로 안 들잖아요. 그 정도면은. 그러니까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다. 그렇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로는 한 33평 아파트 거실이라면은 서브우퍼 없이도 이 제품 하나만 가지고도 뒤에 저음량만 조절을 해주시면 얼마든지 좀 넉넉하면서도 풍윤한 저음을 들으실 수가 있다. 저음에 대한 아쉬움이 크지는 않다.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미션 스피커의 유래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미션 스피커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스피커 설계자가 있습니다. 피터 코뮤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지금은 나이를 많이 드셨겠죠. 그런데 몇 년 전부터 IAG 그룹 소속의 미션 스피커에 오셔서 다시 미션 스피커 다운 스피커를 설계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잠시 동안 미션 스피커를 다른 사람이 설계를 했었던 거예요. 미션 스피커의 77 시리즈와 78 시리즈를 설계를 하셨던 분인데 77 시리즈와 78 시리즈가 나온 지가 20년이 되었기 때문에 이 LS 시리즈만 하더라도 가격이 그렇게 비싼 스피커는 아닌데 종이 콘지를 붙이면서도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섬세하면서도 맑은 사운드, 부드러우면서도 섬세하면서 맑은 사운드라는 게 결국은 음악적인 사운드인 겁니다. 오랫동안 듣기에도 좋고 우리나라 대중가요 중에서도 이제 약간 오래된 뽕짝, 트로트 이런 쪽도 듣기가 좋고요. 트로트 음악이라든지 오래된 발라드 곡이라든지 저하고 세대가 비슷한 분들 같은 경우는 90년대 음악 좋아하시겠죠. 8, 90년대 음악 좋아하시겠죠. 그때의 음악을 약간 경직되어 있는 뻣뻣하면서도 차가운 소리를 내는 금속재 유닛들을 탑재하고 있는 스피커로 재생을 하면 재미가 별로 안 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음악, 우리나라 트로트 가요라든지 발라드 음악 같은 경우는 부드러움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부드러움이 잘 깔려 있는 소리가 이 미션 스피커에서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소리가 심하게 답답해질 수 있는, 소리가 예쁘면서도 섬세한 느낌, 그게 결국은 음악적인 거예요. 그게 결국은 발라드 음악을 듣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음질인 겁니다. 소리가 선명하긴 선명하되 뻣뻣한 소리는 발라드 음악을 듣는데 별로 안 좋아요. 트로트 음악이나 발라드 음악을 듣는데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이 스피커로 가장 만족스럽게 들었던 음악은 사실상 이소라 음악이에요. 이소라 노래. 저는 그런 류의 음악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소라 노래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음악들을 이소라류의 음악이다 라고도 이렇게 분류를 하고 싶을 정도예요. 근데 이제 뭐 이소라 말고도 많이 있겠죠. 뭐 저 공일오비라든지 뭐 윤종신이라든지 이승환이라든지 박정현이라든지 신해철이라든지 많이 있겠죠. 뭐 강산에 그분들 말고도 또 있겠죠. 뭐 대표적으로 김광석, 박효신, 권이나, 들국화 이런 쪽들, 그런 류의 음악에 정말 잘 맞습니다. 그런 류의 음악들을 이렇게 적정하게 공간의 규모 대비, 공간의 구조 대비 적정하게 이렇게 널찍하게 이렇게 배치를 하고 음악을 재생했을 때 나오는 음질이야말로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무선 스피커보다 월등히 음악적인 소리를 재생을 해줍니다. 소리의 공간감이라든지 소리의 울림이라든지 소리의 입체감이라든지 소리의 무대감이라든지 중앙 이미징의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스피커가 한 대로 되어 있는 거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효과들을 내줄 수가 없어요. 크기가 커서 그 스피커 한 덩어리 안에서는 스테레오로 이렇게 분리를 해놨다고 하더라도 완벽한 스테레오 이미징이라든지 스테이징이라든지 공간감이라든지 입체감이라든지 그거는 물리적으로 분리가 되어야 형성이 가능한 겁니다. 한 몸체에서 아무리 소리를 이렇게 재생을 한다고 해서 3D 입체감 같은 게 형성이 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는 저쪽에서 소리를 내고 하나는 저쪽에서 소리를 낸 것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스피커는 합리적인 가격에 그런 조건들이 다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스피커의 사이즈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스피커라는 것은 물리적인 운동에 의해서 소리를 내는 일종의 악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피커의 사이즈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지금 이 스피커는 북쉘프 스피커이기 때문에 톨보이형 스피커보다는 소리의 깊이감이나 풍부함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이 스피커가 가격이나 보기보다 그렇게 작은 스피커가 아닙니다. 북쉘프형 스피커 치고 우퍼 유닛은 130mm, 그러니까 인치수로 환산을 하자면 한 5.25인치 정도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유명한 북쉘프 스피커들이 좀 작으면 우퍼 유닛이 5.25인치고요. 그런데 우퍼 유닛이 작다고 해서 무시를 할 게 아니고요. 스피커라는 것은 우퍼 유닛에서만 저음을 내는 게 아니고 통 전체의 울림을 통해서도 저음을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좌우 폭이 은근히 또 중요합니다. 좌우 폭이 이 스피커가 그다지 비싼 스피커가 아닌데 좌우 폭이 정확하게 200mm예요. 200mm. 20cm란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들 찾아보시면은요, 좌우 폭이 200mm가 넘는 스피커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피커는 우퍼 유닛은 그다지 크지 않지만은 좌우폭은 넓게 디자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높이도 300mm가 넘습니다. 좌우폭은 200mm, 높이는 300mm가 넘기 때문에 북쉘프형 스피커 치고 그다지 작은 북쉘프 스피커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음도 그렇게 허전하거나 빈약하다거나 북쉘프 스피커로서 낼 수 있는 소리의 풍부함이라든지 소리의 울림이라든지 소리의 부드러움이라든지 매끄러움이라든지 소리의 정보량 자체가 그다지 부실하지 않다,
그렇게 기본적으로 감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동판의 소재도 또 중요하죠. 미션 스피커는 기본적으로 부드럽고 산뜻하고 섬세한 소리를 내는 스피커 제작사입니다. 트위터의 재질, 고음을 재생하는 트위터의 재질은 1인치 소프트 돔 트위터입니다. 그리고 우퍼 유닛의 재질이 펄프입니다. 펄프. 좋은 말로 해서 펄프지 우리말로 하면 종이죠, 종이. 그런데 종이를 사용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요즘은 또 다른 스피커들 같은 경우는 우퍼 유닛도 알루미늄이라든지 뭐 티타늄이라든지 합성 뭐 그런 거를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은 우퍼 유닛이 금속 재질인 경우에는 소리가 좀 더 깔끔할 수는 있겠지만은 좀 소리가 경직되죠. 소리가 딱딱하고 경직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종이 재질을 사용하는 이유는 종이에서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아날로그적인 느낌이 있어요. 소리가 상당히 부드러우면서도 섬세하면서도 자극적이지 않고 딱딱하지 않은 느낌, 그런 사운드를 만들기에 가장 적합한 재질이 또 종이거든요. 종이 아니면은 고무. 그런데 종이를 탑재를 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리가 소프트하고 부드럽다는 건 그냥 보장이 되는 거예요. 대신에 상당히 명쾌하고 강력한 사운드는 좀 덜 나오겠죠. 오디오를 꽤나 해보신 마니아분들 중에서는 소리가 부드럽고 섬세한 거는 맞지만은 의외로 소리가 답답하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소리가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맑은 사운드였어요. 그러니까 전혀 답답하진 않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전용 청음실이라든지 제 개인 집에서의 방에서 사용을 했을 때는 소리가 녹는다 이런 표현 쓰긴 합니다만은 사실 소리가 음질이 녹아내린다 뭐 이런 표현은 사실상 이 정도 가격대에서 쓰지는 않아요. 그런데 거의 거기에 근접한 듯한 상당히 음악적인 부드러움과 음악적인 맑음의 느낌을 사실 이 정도 가격의 패시브 스피커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수준이 쉽게 나와주더라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칭찬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영상을 시작을 할 때 이런 올인원 무선 스피커, 블루투스 스피커 이런 제품들을 구매를 하시는 목적 자체가 텔레비전하고 연결을 해서 텔레비전 양쪽에 놓고 사용하기 위한 용도, 혹은 PC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작은 방에서 컴퓨터에 연결하기 위한 용도, 그것도 아니면은 집안에다가 스피커를 배치하기 좋은 장소에 놓고 자유롭게 무선으로 블루투스 방식이나 이런 방식으로 음악을 재생하기 위한 용도, 그런 세 가지 목적 정도로 정리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그 세 가지 목적에 다 부합하게끔 편리성과 좋은 음질을 제공하는 제품이에요. 그러면서 가격도 그다지 비싸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결하는 방식도 편리하고요. 그리고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피커의 배치를 바꾸기에도 굉장히 편리한 방식이에요. 지금 이 허브 자체는 별도로도 판매를 하고 별도로 이 제품만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내부 DAC 설계가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블루투스 음질 자체가 아주 훌륭합니다. 블루투스 방식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 제품만 플레이어,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집에서도 사용을 해보고 저희 청음실에서도 사용을 해보니까 이 제품하고 별개로 이 스피커는 어떻게든 이동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편리해요. 굉장히 편리해요. 그리고 그냥 이 제품하고 이 제품이 전원만 켜져 있으면 자동으로 그냥 페어링이 됩니다. 그래서 왼쪽 스피커도 막 배치를 바꾸고 오른쪽 스피커도 재배치를 막 바꾸고, 기분에 따라서는 넓게도 배치를 하고 기분에 따라서는 좁게도 배치를 하고 기분에 따라서는 이 스피커를 책상 위에도 올려봤다가 이 스피커를 바닥으로 내렸다가 그렇게 자유롭게 배치도 바꿀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음질 자체는 요즘 IAG 그룹이라는 오디오 그룹 자체가 물건을 정말 잘 만듭니다. 그리고 영국의 설계자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스피커를 제작을 하기 때문에 오리지널 영국 스피커들의 유전자가 느껴져요. 정통 하이파이 스피커 음질이 분명히 나와줍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여러분들께서 이 정통 하이파이 스피커를 패시브 형태로 따로 구매를 해서 별도의 다른 브랜드의 앰프를 매칭한 것보다 음질이 더 좋아요. 분명합니다. 패시브형 스피커에다가 앰프를 따로 물린 것보다 음질이 확실히 더 좋아요. 텔레비전에 연결하거나 PC에 연결하거나 블루투스용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이게 더 낫지 않을까요? 저는 이 제품이 더 나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 제품을 추천을 드려보는 겁니다. 네, 오늘도 토탈 무선 DAC 정통 하이파이 가성비 스피커를 추천을 드려봤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말 좋은 가격에 이 제품이 국내에 유통이 되어서 많은 분들께서 이런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기를 고대하면서 오늘 영상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